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8일 현재 오후 12시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월요일부터가 너무나 중요할 것 같은 너무나 중요한 이제 이슈가 나와서 제가 영상을 좀 찍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정말 중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 또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또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연말까지 좋은 일들 가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금요일 날장 마감은 5%대로 하락으로 어떻게 보면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락폭이 나왔고 또 주봉으로 보더라도 주봉상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평선에 대한 지금 저항을 계속 막고 6%대로 그동안 한 3주 정도 양봉으로 줄곧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한 주 마감이 음봉으로 뭐 누군가는 이게 고점에 대한 신호다 이렇게 뭐 말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식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 SDI 주가의 흐름을 최근에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장중의 흐름이 딱 미국 선물 시장의 흐름과 거의 동일하게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단 삼성 SDI뿐만 아니라 2차 전지를 보면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뭐 포스코 피처럼도 마찬가지고 더 크게 보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자체가 미국 선물 시장과 거의 동일하게 흘러가고 이건 또다시 또 삼성도 마찬가지고 SK도 마찬가지고 지금 개별 종목이 뭐 호재다, 뭐 악재다, 예를 들어서 ESS 관련된 뭐 내용이 나왔다. 앞으로 뭐 추가적인 여러 가지 또 뉴스나 기사를 찾아보면 좋은 것들 많잖아요. 그냥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잖아. 그런데 뭐 그런 내용이 나와도 결국 시장이 무너지니까 주가는 하락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건 지금 적어도 연말까지는 우리는 삼성의 SDI 주가도 결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내가 정확하게 읽고 또 시장의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조정을 내가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또 심리적인 부분들이 달라질 것이고 정확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나스닥이 정말 혼조세였어요. 장중에 마이너스 거의 2%대까지 빠졌다가 새벽 2 시를 기점으로 해서 반등이 오면서 V자 반등이 오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말아 올리면서 종가 마감이 이제 보합권으로 끝났거든요. S&P 500도 마찬가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고 다우존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뭐 한국 iShares ETF 시장을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선행 지표죠. 우리나라 지수에 대한 선행 지표인 iShares ETF 시장을 보면 2% 가까운 하락으로 마감을 했단 말이죠. 약간 불안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테슬라를 볼게요. 테슬라도 이렇게 한 번 더 저점 이탈과 함께 시장에 대한 안 좋은 부분들이 분명 악영향을 이 종목들에 또는 2차 전지 섹터들에 악영향을 주면서 좀 약간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진짜 추세가 깨진 걸까? 또 왜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장중에 이런 급락들이 계속 나왔는데 그 첫 번째 주요 원인이 바로 첫 번째로는 AI 버블 시장, 버블에 대한 공포감이었고 두 번째로는 어제 발표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상당히 또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 심리 지수라는 게 그동안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지표인데 이게 지금 셧다운이죠. 셧다운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런 지표들에 대한 발표가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표의 발표도 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AI 버블이라는 것도 사실 진짜 버블이잖아. 그러면 이 버블이라는 이야기가 막 이렇게 쏟아지지 않아. 그래서 저는 과열됐던 시장, 특히나 AI를 중심으로 했던 과열됐던 시장이 약간의 그 과열을 좀 해소하는 과정이다라 보고요. 뭐 버블이 터졌다, 혹여나 버블이다 하더라도 이 버블은 아직 쌓여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 이 버블이 쌓여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굳이 아직 뭐 현금화를 전부 다 한다? 아직 시장의 고점이 나왔다라고 좀 보기는 그래요. 그리고 2차 전지 또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던 게 결국 AI 때문이고 AI 전력 쪽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말씀드렸던 뭐 ESS나 이런 것들 더 주목을 받는 그런 시대가 온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시장이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말씀드렸던 소비자 심리 지수가 3년 만에 최악의 부분들을 만들어냈고 반등이 나왔던 거는 민주당에서 이 셧다운을 이제 해제시킬 수 있을 만한 호재가 나오긴 했는데요. 근데 이것도 100% 확실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는 게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장이라는 건 이성적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내 꿈과 희망이라는 게 단 1%도 들어가면 안 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우리가 최악을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뭐 삼성 SDI가 금요일 날 외인과 기관들이 드디어 뭐 돌아왔다, 뭐 이런 식으로 말들을 하는데 결국에 시장이 빠지면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요. 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의미가 있는 건 오히려 차트를 보는 게 낫다고 말씀드렸죠. 자, 차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삼성 SDI 차트를 좀 보면은 결국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타점, 그러니까 저는 이 추세만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추세에 대한 등락폭들이 어떻게 나오고 그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을 내가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내 수익이 50%가 될 수가 있고 내 수익이 100%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린 이 3파 고점 단계가 오기 전까진 큰 비중을 줄일 이유도 없고요. 이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만들어 나가고 있고, 현재 나오는 조정은 그 장기적인 3파 고점을 향해 올라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4파 조정 단계가 만약 월요일 날 시장이 한 번 더 빠진다라고 했을 때 빠져도 절대 이상하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매도 관점보단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 관점을 바라볼 때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반적으로 4파 조정 단계는 이 저점부터 고점을 이어봤을 때 0.5에서 0.38까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거를 알고 내가 대처해서 조정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정말 중요한 거고, 우리가 정말 대처를 해야 되는 타점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 뭐 장중에 다들 유튜브 영상을 제가 찍긴 할 거지만 라이브 방송도 하긴 할 거지만 이런 걸 매번 볼 수가 없잖아. 바쁘잖아요. 그래서 가장 또 인기가 있는, 가장 또 좋아하시는 제가 다이렉트로 정말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땐 제가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문자로 제가 안내를 해 드릴 거고, 어 한 달에 평균적으로 2번, 많으면 4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참고해 보셔라,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겠고요.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삼성 SDI의 삼성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자로 삼성이라고만 남기시면 되겠고, 제가 문자 보내신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예요. 그리고 일괄적으로 제가 보내 드릴 건데, 이 불특정 다수에게 제가 관점을 말씀드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대신에 가끔씩 이제 커피 쿠폰이나 막 고맙다고 커피 쿠폰, 뭐 치킨, 막 교촌 치킨 이런 거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마음 같아서 저도 좋아하니까 받고 싶지만 제가 받으면 안 돼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 또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삼성 SDI 삼성 남기시면 되겠고요. 아직도 저에게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이런 걸 왜 공유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미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 그리고 어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미시장도 하고요. 코인 시장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이 삼성 SDI 타점 하나 주는 게 뭐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는 뭐 타격이 가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좋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 방에서는 우리나라 국장뿐만 아니라 미장이나 또 코인 시장까지도 좀 중요한 정보들, 또 시장의 흐름들을 같이 공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 구독자 방에 오시고 싶으신 분들도 문자 남기시면 제가 초대 링크 다 보내드릴 거고, 앞으로 삼성 SDI 타점이 나올 때 다 알려드릴 거니까 많은 분들 또 네,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딱 그런 거예요. 분명 안 좋지만 인생은 세옹지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이 있고 또 나쁜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저도 이 주식이라는 걸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힘든 일이 많았던 것만큼 또 이런 걸 극복해냈던 건 처음에 시장을 공부했고,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잡아왔던 거, 또 이 기준과 원칙에 따라 매매를 했던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할 거니까요. 주식이라는 인생의 드라마에 여러분들 해피엔딩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같이 외롭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요, 앞으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거나 매도 타점을 잡을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잡아갈지, 또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또 어떻게 잡아 나갈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해서 저와 함께 나가시면 우리 좋은 그림 타점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이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5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 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